네, 문학 천재정 내신 대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천재정 첫 번째 단어는 문학과 3에서 문학의 기능과 가치라는 소단원이 있는데요. 우선 평가 문제집 8페이지를 펴면 이렇게 문학의 기능과 가치, 학습 목표에 대해서 요약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 보면 문학의 가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인식적 가치, 윤리적 가치, 미적 가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. 인식적 가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되는 것들, 윤리적 가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 것들. 그 다음에 미적 가치는 문학을 통해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즐거움 이런 것들 이런 걸 미적 가치라고 부른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마도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여기가 될 겁니다. 일단 인식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가 나와 있고요. 윤리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미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가 있어요. 이게 확연하게 딱 와닿지 않더라도 이 사례는 인식적 가치에 해당한다. 이 사례는 윤리적 가치에 해당한다.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. 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사례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암기하고 시험을 본다.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. 자, 우선은 첫 번째 인식적 가치에서 변학도의 폭력에 맞서서 사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킨 춘향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자,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란 이렇게 고귀하고 강한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. 이러한 의도로 사례가 제시가 된 거예요.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장애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을 억압하는 폭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. 그래서 세계에 대한 알미 확장되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윤리적 기능은요. 어려움을 뚫고 사랑의 약속을 지켜내는 춘향.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써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다.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변학도의 악행을 통해서 자기 내부에 약자를 괴롭히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.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. 악행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변학도, 권선징악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. 이 두 개의 사례는 우리가 선과 악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사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텐데 첫 번째 사례가 인식적 기능과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인식적 기능과는 달리 이 어려움에 대해서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. 문학의 미적 기능에서 춘향전에 등장하는 여러 아름다운 장면들을 통해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다음에는 일단 작품 자체로 들어가서 작품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페이지를 암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작품이 봄눈 오는 밤이라는 제목의 현대시가 나와요. 일단은 현대시일 테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현대시가 그렇듯이 정서를 듬뿍 담아서 쓴 서정시에 해당합니다. 딱 전체적인 생김을 봤더니 3면으로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제목이 봄눈이 오는 밤이기 때문에 시간적 배경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제목이 됩니다. 봄이라는 시간과 밤이라는 시간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. 1년에 길 건너 숲속에 자, 이거는 공간이네요. 봄눈을 맞는 나무들 자, 명사로 딱 종결을 했어요. 그리고 길 건너 숲속에서 봄눈을 맞고 있는 나무들이 중심 소재가 되겠네요.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.
일단은 발치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서 나무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나무의 발치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데 이 눈을요, 풀들이 떠받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. 그런데 사실은 풀 위에 그냥 눈이 내려앉은 건데 풀들이 눈을 떠받쳐 들었다,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표현 역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얗다라는 색채어가 생생한 느낌을 주네요.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. 자, 나무들의 눈, 여기에서의 눈은 우리 신체의 한 부분으로 표현이 된 거죠. 역시 의인화되고 너의 예쁜 감은 눈. 자, 너라는 건 나무를 뜻하겠죠? 나무를 역시 의인화해서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명사형으로 종결하고 있고요. 너 아니? 하고 말을 건네고 있어요.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. 자, 여기서 너 아니?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도치의 표현이 되겠죠. 너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아니? 이렇게 될 테니까요.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. 자, 이런 표현은 무생물을 마치 생물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활용법 그리고 역동적이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너의 감은 눈에 입을 맞추려고. 여기서의 눈은 역시 나무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. 자,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부터 이렇게 봄눈, 그 다음에 또 눈송이라고 할 때의 눈과, 그 다음에 나무의 눈과, 즉 눈이라는 단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눈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제시되면서 주는 즐거움도 있어요. 나라도 그럴 것이다. 느낌표가 땅 하고 나오네요. 어떤 감탄의 표현, 그래서 영탄이 되겠죠. 아마 나라도 너의 아름다운 눈에 눈을 맞추려고 이 줄다름쳐 올 거야,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. 오, 너의 예쁜 감은 눈에 퍼붓는 봄눈. 이렇게 쉼표를 제시해서 호흡을 조절하게 되고요. 끊어 읽다 보니까 조금 더 천천히 읽게 되겠죠.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감탄의 느낌이 더 크게 느껴질 거고요. 그 다음에 예쁜 감은 눈이라고 할 때 이 눈은 아마도 신체의 한 부분의 의미도 있지만 새싹, 그러니까 싹이 돋아나기 전에 눈이라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. 지금 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봄이 지나면 이 눈에서 싹이 트이겠죠. 그래서 마지막에 눈의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. 나무의 눈, 나무의 눈, 나무의 눈은 신체의 한 부분처럼 쓰이는 것도 있지만 싹이 트기 전에, 싹이 트기 전에, 싹이 트기 전에, 자,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계속 쓰였을 겁니다. 그럼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자,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올라가서 한번 내용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. 일단 시의 내용은 굉장히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또 감각적, 그 다음에 서정적이다. 감각적이라는 거는 시각적이거나 촉각적이거나 또는 뭐 청각적인 이러한 것들이 많이 쓰였을 때 감각이라 합니다. 주제는 봄눈을 맞고 있는 나무의 아름다움이고 시각적이면서 역동적인 이미지가 특징입니다. 사람처럼 표현했고요. 하나의 단어의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중의법이 쓰였습니다. 1년에서는 봄눈을 맞고 있는 나무를 묘사했고요. 2년에서는 나무의 예쁜 감은 눈을 예찬하고요. 그러니까 영탄법이 쓰인 거죠. 나무의 감은 눈에 입 맞추려는 눈송이들의
공감합니다. 왜냐하면 내가 봐도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에. 눈이라고 하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도 쓰였고요. 그 다음에 신체 한 부분의 의미도 쓰였고요. 그 다음에 싹이 트기 전에 눈이라는 의미도 쓰였습니다. 의인법이 쓰인 부분은 나무를 너라고 표현한다든가 또는 눈이 나무 위로 퍼붓는 모습을 의인화해서 표현했어요. 감은 눈에 입을 맞춘다. 이게 바로 의인화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. 그 얘기겠죠. 여기 줄다름쳐 온다 같은 경우는 선생님에 따라서는 화류법이야 또는 의인법이야 이렇게 나뉠 텐데요. 그건 학교 수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. 중의법은 나무의 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. 도노법은 너 아니? 하고 부르는 이런 걸 도니법이라고 하고, 주의를 환기시키다,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영탄법, 이렇게 대놓고 느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. 네, 여기까지 봄, 눈 오는 밤이라는 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19세라고 하는 소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 업로드 할게요.